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 판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법원에서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 사건은 2014년에 그 문은상 전 대표 그 일당이 증권사하고 공모를 해서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그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금을 가장 납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여서 약 1,900억 원 가량의 그 차익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번 대법원에서는 원심 즉 그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왜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라젠 문 전 대표의 그 BW 그 자금 돌리기 그 방식 사기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게 그 문은상 일당, 제가 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그 신라젠 대주주이면서 그 대표였죠. 그리고 동부증권이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DB증권이죠. 그리고 이 문 일당이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이 동부증권이 페이퍼 컴퍼니에 문은상 일당이 미리 작당하고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에 350억 원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가 문은상 일당에게 350억 원을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갔죠. 이 문은상 일당이 이 돈을 가지고 신라젠이 발행하는 그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를 합니다. 신라젠은 BW 대금을 바로 이 페이퍼 컴퍼니에게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가 이 돈을 받아서 동부증권에게 상환을 해주죠. 자, 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로 갔다가 문은상 일당에게 갔다가 신라젠으로 들어갔다가 신라젠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페이퍼 컴퍼니로 갔다가 페이퍼 컴퍼니는 350억 원을 빌려준 동부증권에게 이렇게 상환하는 구조로 350억 원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번째, 자, 신라젠이 이제 문은상 일당에게 BW 그 사채에 350억 원을 이렇게 상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상환을 해주고 350억 원을 문은상 일당이 받아서 페이퍼 컴퍼니에게 갚아주죠. 이렇게 대여를 받았었잖아요. 이 대여받은 부분을 이렇게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 컴퍼니가 350억 원을 신라젠에게 다시 변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여를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제를 해줍니다. 자, 돈이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대여해주고 갚고, 여기도 대여해주고 갚고, 여기도 대여해주고 갚고, 이 부분에는 BW 자금 넣어주고 상환해주고, 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BW 발행하고 상환해주고 돈이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어차피 350억 원은 동부증권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부증권으로 다시 들어온 거고, BW 상환 인수 자금도 넣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결국은 뭐 상환되고 뭐 갚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이 이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뭐가 남습니까? 돈은 이렇게 다 정산이 되어버렸고, 이 사모 BW,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 당시에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이 이렇게 분리거래가 가능합니다. 분리형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상 일당은 BW의 신주인수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 3,500원이거든요, 주당. 그러니까 발행 대금 350억 원 나누기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 3,500원을 하면 1,000만 주가 됩니다. 주당 3,500원으로 계산해서 신라젠 주식 1,000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문은상 일당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자금 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2014년에 문은상 일당은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신라젠 1,000만 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하고 2015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해서 신라젠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를 합니다. 실제로 신라젠 주식을 확보를 합니다.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해서. 그리고 2016년에 신라젠이 상장되었는데 공모가가 주당 15,000원이었고 주가가 한때 13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문은상 일당이 신라젠 사태가 터지기 전에 상장 이후에 중간중간에 주식을 팔아서 큰 차익을 보게 됩니다. 자,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검찰에 의해서 신라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 다음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합니다. 자금 돌리기 방식 가장 납입으로 BW를 발행 인수하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의 배임 등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죠. 1심 판결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문은상에게 징역 5년 벌금 350억 원을 선고를 합니다. 문은상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BW 행사 당시의 주가가 아니라 그냥 발행가액 350억 원을 그냥 부당이득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 5년은 유지를 하지만 벌금액은 1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당이득 산정에서 1심과 다른 의견을 2심 재판부가 가졌던 거죠. 문은상 일당이 얻은 주된 이익은 BW의 액면 총액 350억 원이 아니라 이 거래 구조를 통해서 회피한 자금 조달 비용 정도다 이러면서 벌금액이 1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번에 3심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을 350억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면서 원심 즉 고법 2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발행회사는 신라젠은 받지 못한 BW 대금 350억 원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게 대법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문은상 일당이 다시 그에게 벌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요.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W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인수를 하였고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을 하여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BW가 발행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로 귀속이 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BW 350억 원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함으로 해서 그 사채가액인 350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 자, 회사로 하여금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은 실질적으로는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서 350억 원의 인수대금만큼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하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신라젠이 결과적으로는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왜 배임죄가 성립이 되었을까? 대법원에서 밝힌 그 결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가 발행됨으로써 회사가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이상
장차 이 사채 상환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이후에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되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사후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제가 되었던 분리형 BW를 발행할 당시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증권사하고 작당을 해서 증권사 자금을 저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1000만 주에 해당하는 그 신라젠 신주 인수권부를 아주 저가에 확보를 하고 IPO 뒤에 공모하고 주가가 뛰니까 슬금슬금 팔아서 거의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보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개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지금 신라젠이 지금 2년 반 정도 거래 정지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뭐 조만간에 그 신라젠의 또 상패 여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도덕하죠. 저런 식으로 그 자기 돈 없이 회사의 그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한 저런 행위는 사법적으로 그 중벌을 받는 게 맞고요. 이번 파기환송심에 그에 걸맞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 6월 30일 날 있었던 대법원의 신라젠 판결과 관련해서 BW의 발행 유통 구조, 그리고 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